네. 일단 함수의 그래프 갈 건데요. 수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오늘 배우고 나면 거의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어요. 거의 3차든 4차든. 오케이? 이제 그거를 연습을 해보는 거고, 저번에 약간 그려보는 건 대략은 연습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습을 확실하게 해볼 거야. 자, 1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y는 fx 함수 그래프 그린 순서인데, 일단 미분을 이용해서 그려볼 거야. 자, 그러면 미분을 이용하면 우리는 이건 해봤죠? 어떻게 하는 거야? 첫 번째, 여기 잘 안 보이죠? 잠시만. 일단 반전 한 개 더 잘 보이죠, 근데? 이거 잘 보이죠? 자, 해서 요거는 지금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f'x는 0. 일단 미분해서 0 해야 돼. 요거 별표. 그러니까 미분해서 0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미분해서 0 되는 x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x값을 찾았어. 구했어. 그러면 그게 결국 미분해서 0 되는 게 요 부분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번에 했었죠. 그래서 y는 f'x를 그린 다음에 뭐 하는 거야? 풀말을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f'x의 부호에 따라 fx 그린다. 어떻게 그린다? 플러스면 어떻게 그린다? 증가하게 그린다. 마이너스면 감소하게 그린다. 플러스면 증가하게 그린다. 근데 그거를 기울기 생각도 해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 생각. 접선의 기울기가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x가 플러스하는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 양수짜리로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0, 그냥 접선의 기울기 음수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여기 0이죠? 0, 다시 양수로 그리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가 극대야, 극수야? 극대죠? 이 y 값을 뭐라고 해야 돼요? 대값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y값 넣었을 때, x값 넣었을 때 이게 극수고 그 y값이 극소값이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요걸로 가는 거야. 자, 요건데, 자, 이제 3차 함수를 그걸로 그려볼 거야. 자, 3차 함수가 어떤 유형이었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야. 세 가지로 나눠서. 잘 봐요. 색깔이 내가 준 거는 다르죠? 파란색이 노란색이 돼 있네. 요게 지금 3차 함수가 뭐를 가진대? 극값을 가진 조건이에요. 그러면 일단 3차 함수가 fx야. 얘가 3차야. 그럼 그 친구를 미분하면 몇 차예요? 몇 차야? 2차죠? 맞아요? 얘들아, 그럼 2차 함수는 꼴이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당연히 최고차항 개수가 0보다 클 때만 하는 거야. 제가 3차는 적어놨는데 2차를 요 4차는 적어놨는데 3차 못 적었네요. 이거 적어주시고요. 최고차항 개수 양수일 땐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이때 그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요 fx가 3차 함수일 때 f'x가 2차 함수, 요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얘들아, 그 2차 함수는 어떻게 될 수도 있고, x축과 두 개만 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근, 그 다음에 한 개만 날 수도 있고, 중근이죠. 그 다음에 안 만날 수도 있어. 이거 서로 다른 두어 근이죠.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떻게 된다? 풀이니까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3차 함수는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가했다 증가하죠. 그러면 증가했다 증가하면 증가하다가 얘 몇이에요? 접선의 기울기 0이죠. 그래서 이렇게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야. 근데 이건 극값이라 해서 극값이 아니라고 했어? 극값 아니라고 했죠. 극값은 뭐예요? 주변보다 크거나 같은 거. 주변보다 작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얘는 주변보다 크거나 작은 게 아니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극값이 아니에요. 이거는 f'x가 0이지만. 그래서 증가만 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플러스인데 봐요. 여러분 여기 할 때 플러스 적고 그냥 가운데 플러스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인데, 어쨌든 이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크고 접선의 기울기가 작은 거죠.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5고 3일 거 아니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컸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는 어떤 형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가는 형태. 오케이? 그러니까 극대극소가 둘 다 존재하는 형태. 이게 언제야? 서로 다른 무슨 식은? 두 식은 가질 때지. 그럼 이거는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큰 거죠. 맞아요? 뭐의 판별식? f'x가 0이 될 때 판별식. 그러니까 y는 0이랑
이 친구랑 만났을 때,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았을 때 이 친구의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쯤 이렇게 되는 거야. 반대로 그래서 그 밑에 지금 보시면 이 상황이야. f'x가 0일 때 그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따라왔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금 작게 할게요. 한꺼번에 보려고.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얘는 증가했다 증가하잖아. 근데 이거는 극값이 있어 없어? 극값 없어요? 맞아요? 세 번째도 증가했다 증가하니까 극값 없죠? 부호 변화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극값 존재 안 할 때는 f'x가 어떻게 된다? 0일 때 뭐가 된다?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가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3차 함수가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기 위한 뭐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이런 게 나와. 그럼 극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분에서 0에서 요 상황이 되면 되네 라고 판단하는 거야. 아, 두 개 만나야 돼. 그러니까 만나야 되네. 왜냐면 부호 변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구나. 요거 푸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3차 함수가 극값 가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나오면 어떻게 푸는 데요? 요 두 상황이잖아요. 요 두 가지.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근 가지거나 허근 갖는 거죠. 해서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렇게 나올 거야. 3차 함수의 극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판별식 0보다 크다. 극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익혀주세요. 근데 익혀주는데 그림이랑 같이 이해를 해서 가야 돼요. 당연히 그림이랑 같이 이해해서 한 거의 한 50대 50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해 부분을.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거 갈게요. 디테일한 표현. 이해를 갈게요. 디테일한 이해. 얘들아, 요 3차 함수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나중에 테마 가면 더 자세히 할 거야. 더 자세히 할 건데 여기 중간에 요렇게 점 하나를 놓으면 내가 만약에 이 점을 찍었어요. 이 점을 찍었어요. 이거 같을까 다를까? 이거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가운데 있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3차 함수는. 어딜 찍어도.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찍어도 여기 지나가요. 이게 같아요. 이런 거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아요. 문제에서. 그리고 이렇게 돼도 요게 같습니다. 이런 거는 뭐 x축과 교점 이런 거 할 때 여기 간격이 같다. 이런 거 이제 하면 좋아요. x축과 간격이나 뭐 y는 3 같은 거 만날 때는. 오케이? 이런 거 이제 많이 씁니다. 이런 거 쓰고요. 그래서 3차 함수는 그 맨 가운데 점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거든요. 뭘 얘기를 했었냐? 위로 블록 갔다 아래로 블록 간다. 곡률이 변한다. 뭐라고 했죠? 변곡점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변곡점일 때 그 변곡점에 대해 대칭이에요. 점대칭. 그래서 요거는 옆에 공간이 남나? 옆에 공간이 살짝 있죠. 뭐 옆에다가 하셔도 됩니다. 저기가 너무 불편하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요 중심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고 그 다음에 뭐 극대 극소 이런 것도 같고 뭐 요런 데도 같고 해서 변곡점에 대해 점대칭이다. 어떤 녀석이? 3차 함수가. 무조건. 3차 함수면 무조건이에요. 3차 함수 특징입니다. 네, 요 정도는 알고 계세요. 저기다가 하시면 되죠. 그냥 새롭게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네, 거기 위에다 하면 좀 헷갈리니까 그냥 새롭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적으시고. 여기서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테마 분량까지 하면은 진짜 한 수업 4번 해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데 정말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알려드리는 거고, 두 번째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런 점대칭 같은 거 이런 데서도 가능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가능해 불가능해?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얘만 가능한 건 아니야. 자, 그리고 두 번째 그거는 결국 어느 점에서 나오는 거야? 가장 최소일 때 나오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 최소인 x값에서 나오는 거야. 그 변곡점 따라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얘들아, 여기 접선의 기울기 어떤 거 같아? 어떻게 그리면 될 것 같아? 이거 이렇게 그리면 접선 기울기 맞아 틀려? 맞죠? 괜찮아요? 이거 접선 기울기 양수야 무수야? 음수죠. 이건 접선 기울기 몇이야? 0이죠. 이건 몇이에요? 양수 되는 거 보여요? 그거를 여기서 느끼는 거야. f'x가 요 가운데에서는 음수네? 밑에 있네? 그러니까 접선 기울기 음수인 거야.
같이 생각하는 거야. 여기는 f'x가 몇이야? 0이죠. 그러니까 접선교육이 0이야. 세 번째, 여기는 f'x가 몇이에요? 양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접선교육이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이 친구 그릴 때 가운데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접선교육이가 음수인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는 접선교육이가 0인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는 접선교육이 양수인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3차함수 3개 나눌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맨 가운데에 결국 그 변곡점에서 x값에서 뭐가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0, 양수다. 요거까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요가 괜찮아요? 실제로 우리 그 몇 번 문제냐? 우리 시험 본 거 있죠? 거기서 이거 활용하는 내용도 있었죠?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래프 제가 그린 것까지 다 그렸나요? PDF 할 때? 12번. 그때 얘기했었는데. 예. 거기서도 이 내용을 쓰는 거야, 사실. 어쨌든, 네. 예원아, 너는 시험 볼 거긴 한데, 일단.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극값을 가지는 건 결국 어디밖에 없다? 맨 왼쪽. 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때 f'x가. 그때밖에 극값 안 간다. 극대값, 극소값 가는다. 그 다음에 4차함수 갈게요. 4차함수 엄청 많죠. 진짜 엄청 많거든요. 나 잠깐 궁금한 거. 혹시 정시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 정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 없어요? 아예 수시야? 올수시? 몰라요?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이제 난이도가 어려운 게 나오잖아요. 이거 다 그려봐야 돼요. 이거를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미 이게 있는 상태로 시작해야 돼요. 고난도 문제 할 때. 그리고 내신에서도 고난도 문제는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에서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중상 난이도까지. 자, 그래서 봐요. 이거를 근데 제가 좀 알기 쉽게 해놨거든요. 어떻게 생각해놨냐면 이 f'x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씩 올려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4차 함수는 얘들아 미분하면 몇 차야? 3차잖아요. 그 3차를 그려서 가는 건데 3차가 생긴 게 어떤 게 있었죠? 첫 번째 이렇게 생긴 게 있었죠. 두 번째 이렇게 생긴 게 있었죠. 세 번째 이렇게 생긴 거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거고 두 번째는 이 왼쪽 밑에 요거고 세 번째로 오른쪽 밑에 이거야. 그걸로 나눠서 간 거야. 요 앞장에 있는 거 지금 전부 다. 괜찮아요? 그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거고. 잘 봐요. 첫 번째부터 갈게. 얘들아 얘 어떻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마이너스 플러스죠. 맞아요? 요거 그리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얘는 감소했다 증가죠. 그래서 감소했다가 다시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리면 요 정도의 모양이 나옵니다. 감소했다 증가한다. 요 정도. 따라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죠. 여기 맞나 안 맞나요? 안 만나죠. 그럼 이거 접선기울기 0 맞아 틀려 이런 거 해야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접선기울기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거까지 생각하면 베스트인 거죠. 따라왔어요? 두 번째, 얘는 접해 안 접해? 접하죠. 맞아요? 접하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같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먼저 볼게요. 이거 먼저 볼게요. 얘들아 이거 무슨 근 갖는 거야? 중근이야 실근이야? 이거 중근 갖는 거죠. 이거 무슨 근 갖는 거예요? 실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3차가 0이 되는 녀석에 중근 갖고 실근 갖는 거예요. 요것도 생각해 주면 돼요. 좋아요. 이게 중근이랑 실근이거든요. 그러면 3차는 근이 몇 개야 기본적으로? 3개잖아요. 중근은 똑같은 겹치는 근이잖아. 그래서 똑같은 거 2개 있고 나머지 하나 있는 상황이면 저 상황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2나 3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감소 증가니까 감소했다 증가. 요런 그림 좀 잘 나옵니다. 요 두 번째 그림도 좀 잘 나오고. 오케이? 그래서 중근 실근인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는 무슨 근일까? 여기는? 이거 일단 무슨 근이야? 여기는? 실근일 수밖에 없죠. 다른 게 안 되잖아. 그 여기는 뭐예요? 허근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허근이지. 이것도 허근인 거잖아. 약간 요 모양이 숨어있다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허근 느낌을 딱 받는 거야. 이거 허근이구나. 요 느낌 받아주면 너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건 살짝 체크해 놓으세요. 요 근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서로 다른 세식은 만난 거거든요. 이 가운데 세 개는 요 세 개까지. 오케이? 조금 옮길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 요 5개 볼 건데 맨 왼쪽에 봅시다. 얘들아, 요 맨 왼쪽은 세식은 가져요. 근데 세식은 가진 게 지금 제가 세 개를 일부러 그려놨는데 어떤 차이인지 보여요? 뭐가 차이나요? 위에서? 여기는 이쪽이 더 길죠? 맞아요? 얘는 똑같죠? 얘는 왼쪽이 더 길죠? 그거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는 오른쪽이 더 길어요. 거리가. 그러면 내가 그때 얘기했죠. 얘 거리가 더 길면, 이 거리가 더 길면 여기 뭐다? 그러면 이 넓이는 뭐가 더 넓다 그랬어요? 왼쪽이 오른쪽이야? 오른쪽이 넓다 그랬어요. 길이가 긴 데가 무조건 넓다 했어. 무조건 비례한 데가 있어. 3차 함수나 4차 함수나 이 다항 함수는 무조건 정직한 함수예요. 멀면 더 내려갈 수밖에 없어. 멀면 더 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어. 무조건 정직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 봐요.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럼 감소 증가 감소 증가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감소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증가하는데 얘들아 증가하는 게 많아요? 감소하는 게 많아요? 지금 그러면? 감소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잘 들어요. 이거 나중에 적분 때 할 건데 여러분들 적분 아직 안 배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얘들아 이 넓이가 만약에 조그만 넓이가 이게 3이라고 할게요. 얘들아 너무 작니 혹시? 그림? 작니? 조금만 확대해서 할게요. 작을까봐. 요 정도로 볼게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 넓이가 몇이라고 봐요? 3이라고 봐요. 만약에. 그 다음에 이 넓이가 만약에 5라고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이제 이유에 설명을 할게요. 감소 증가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증가할 때 이 증가가 3이면 요 차이가 실제로 3만큼 차이 납니다. 실제로 요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5죠. 넓이가. 그러면 요 거리가 5예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 증가니까 감소 증가인데 감소가 많으니까 그걸 모르더라도 감소가 많으니까 어떻게 된다? 감소 증가 살짝 하고 감소 많이 하고 이렇게 그려야 돼요. 따라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예시 하나 정도만 그냥 써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넓이가 3이고 요 넓이가 5다. 넓이가 뭐 요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3이고 5면 이 차이가 3이고 2 정도로 할까요? 뭐 3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요 차이가 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정도는 적어주세요. 나중에 이제 좀 쓸모가 생길 겁니다. 요거는. 뭐 지금 적분 파트 배우는 거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좋아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번째. 거리가 같다. 그럼 이 넓이 같을까 다를까? 무조건 같아요. 이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위아래 간격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극소값이 겹칩니다. 극소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감소 증가니까 감소 증가 이렇게 해서 증가 감소가 똑같이 증가 똑같이 감소하는 거. 그래서 요게 똑같아요. 특징. 그리고 특징 뭐겠어요? 이 x값 3개 했을 때 여기 거리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처음에 똑같았으니까요. 오케이? 이건 당연한 거야. 괜찮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감소 증가인데 증가를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감소 증가 감소 살짝 하고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더 짧은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예상되죠? 이제는 더 올라가서 어떻게 돼? 접하는 형태가 나왔어. 그럼 접하는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감소 증가면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여기서 접선 기울기 몇이 돼야 돼요? 예언아 몇이 돼야 돼? 접선 기울기 몇이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0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그려진다 보면 돼요. 요 노란색 정도로. 그 다음에 감소 증가인데 이거는 아직 여긴 증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소했다가 0 됐다가 접선 기울기 0 됐다가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만 하는데 여기서 살짝 증가 조금 하다가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살짝 증가를 조금 하다가. 그러니까 증가 많이 하고 조금 하고 많이 하는 거니까 증가 많이 하고 조금 하고 많이 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경우들을 다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거 역시 최고차 함계수가 당연히 양수일 때만 얘기를 한 겁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밑에 요런 경우도 있죠. 요 왼쪽 경우 같이.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f'x가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많을 겁니다. 이 중간 경우가 많을 텐데 뭐 이럴 수도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막 큰 차이가 나진 않고요. 대신 중요한 건 딱 가운데 있을 때 있죠. 딱 가운데 만날 때. 요 가운데 만날 때는 감소했다 증가잖아. 그러면 감소했다 증가하니까 요게 이제 극소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감소했다 증가하니까 감소했다 증가. 여기서 극소값. 근데 요거 느낌이 약간 2차 함수 느낌 나죠. 이게 실제로는 4차 함수인데 약간 요런 함수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x 4제곱 같은 거. 이게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면 미분했을 때 3x 세제곱, 4x 세제곱이겠죠?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뭐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얘들아 아까 그러면 이게 4x 세제곱이었죠? 따라왔어요? 이게 만약에 x 4제곱이라 치면 예를 들어서 한 거야? 그럼 이거 는영되는 거 x 뭐 있어요? 0, 0, 0이죠. 0만 3개죠. 그래서 여기가 3중근인 거야. 3중근.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이거 3중근입니다. 이게 3중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만 3개야. 예를 들어서 아예 무조건 3중근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나머지 2개 있죠. 여기. 얘들아 이거 3중근일까 아닐까? 얘들아 봐요. 여기 특징 어때? 부드럽게 지나가죠. 맞아요? 여기는 그냥 확 지나가 버리죠. 내가 이따가 얘기를 할 거지만 부드럽게 지나가는 건 3개 다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하나만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근 하나랑 여기에 잘 안 보이지만 허근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허근 2개, 실근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요 느낌을. 괜찮아요? 허근 2개, 실근 하나입니다. 물론 허근이 어딘지 모르는데 허근은 당연히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요. 근데 실근이 하나라는 걸 느껴야 돼. 3개가 아니라. 여기는 실근이 3개인 거고. 그것만 좀 구분해라. 뭐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당연히 똑같을 거고.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얘도 감소하다 증가하는데 이건 느낌이 약간 감소를 엄청 많이 했다가 살짝 하거든요. 엄청 많이 했다가 살짝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이것도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이것도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주의할 거. 얘는 3중근일 거 아닐까? 이거는 뚫고 지나가죠. 이건 3중근 아니에요. 오케이? 요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됩니다.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종합을 해볼 거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얘들아 극소값이 없는 거 있어요 혹시? 요것들 중에서 극소값이 없는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린 거 중에 4차 중에 밑에 있는 거 중에 극소값 없는 거? 없죠. 다 극소값 있죠. 그래서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면 극소값이 무조건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최고차 함계수 양수면 극소값 무조건 있다. 그거를 제가 여기다가 썼어요. 여기 극소값은 최고차 함계수 양수면 항상 존재한다. 요거 써놨고요. 근데 그럼 극대값의 존재 여부를 문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문제에서 그럼 극대값이 있냐 없냐를 물어볼 거야.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될까요? 여기서 극대값 있는 거 어디 있어요? 가운데 요 3개 몰려있죠. 요것만 극대값이 있는 거예요. 요 3개만. 나머지는 극대값이 하나도 없어요. 잘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림 보면. 따라왔어요? 그러면 얘는 극대값을 가지려면 어때야 돼요? 결국 서로 다른 세시국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4차 함수의 극대값이 존재하면 최고차함계수 양수일 때만 하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된다? f'x가 0. 그러니까 이게 f'x죠. 이 f'x가 0이 될 때가 몇 개근 만든다? 서로 다른 3개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것도 익혀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4차 함수 주어져 놓고 막 무슨 x의 제곱 어쩌고 주어져요. fx가. 그래 놓고 이 친구가 극대값을 가지려면 뭐 k값의 범위를 구해라 뭐 이런 거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서로 다른 세식은을 푸는 거야. 근데 서로 다른 세식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얘는? 서로 다른 두 식은 그냥 판별식 하면 됐잖아. 서로 다른 세식은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거는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거긴 한데 서로 다른 세식은 얘들아 3차 방정식에 실근이 없는 거 있다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3차 방정식에 실근이 없는 거 있다 없다? 민선아 있다 없다? 실근이 없는 거. 뭐 반대로 질문할까요? 3차 방정식에 실근이 무조건 있다. OX.
X. 실근이 무조건 있다. 5. X. 5. 정답은 5입니다. 무조건 있어요. 왜 무조건 있냐? 3차 방정식에 근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3차를 내가 만약 인수분해 그 조리제법 했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몇 해가지고 나오면 1차랑 2차 나오죠. 맞아요? 그럼 요 1차가 0 되는 거 무조건 실근이잖아. 근데 이게 왜 무조건 실근이 나오냐면 이쪽이 만약에 허근이 나왔어. 얘들아, 허근은 2개씩까지잖아요. 풀마로. 그러니까 막 근해 공식에서 2분의 뭐 1 해가지고 뭐 3화 이렇게 2개씩까지잖아. 그래서 짝수개요, 무조건. 허근은. 짝수개거든요. 근데 얘는 3차라는 자체가 근이 몇 개야? 3개잖아. 그러니까 2개, 4개밖에 못 가지니까 허근은 0개, 2개, 4개밖에 못 가져요. 0개, 2개, 4개. 그러니까 3개 가질 수 없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실근식밖에 없어. 요 내용이야.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물론 당연히 몰랐을 수 있거든. 요거를 알고 계시면 좋다. 해서 허근은 항상 몇 개다? 짝수개니까 3차는 무조건 실근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로 해서 조리제법 무조건 하나 나올 겁니다. 서로 다른 실식은 풀 때 조리제법에서 하나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조리제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조리제법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조리제법은 뭐 통해서? 인수정리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인수정리 플러스 조리제법을 하고, 제법을 한 다음에 푸는 겁니다. 뭐 서로 다른 세시근이 아니어도 어쨌든 3차는 무조건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들아 그러면 극대값이 문제에서 극대값 존재 안 한대. 4차 함수가 극대값 존재 안 한대. 그럼 저 경우 빼면 되죠.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시근만 아니면 되죠. 근데 서로 다른 세시근 아닌 걸 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어? 자, 요거부터 보자. 얘들아 이거 무슨 경우였어요 아까? 허근 하나랑 허근 2개랑 시근 하나였죠. 그쵸? 얘는 중간에 거 중근이랑 시근이었죠. 맞아요? 여기는 아니고 여긴 다 세시근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근, 실근 중근이랑 실근 허근이죠.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 밑에 있는 건 얘는 실근 하나랑 허근 2개, 여기는 3중근, 여기는 실근 하나 허근 2개 이렇게 나온다 했죠. 그러면 다 형태가 어떤 거냐면 요런 거밖에 없어요. 밑에 있는 요 3가지밖에 없어. 실근, 중근, 실근, 허근, 3중근밖에 없어요. 지금 나오는 형태가.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서로 다른 세 실근만 아니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되는데 그게 어떤 상황인 거냐면 결국 이게 하나가 실근이면 나머지가 중근이면 허근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리제법 똑같이 하고 중근 안에 허근을 풀면 돼요. 근데 그 중근이 막 여기가 x-1 있어서 이렇게 중근일 수도 있고, 뭐 여기만 판별식이 0이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허근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여기가 실근 하나 나왔죠? 그 실근이 있으면 요 2개가 중근이다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렇게가 중근 또는 허근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보통 2개를 나눠서 풉니다. 이렇게. 오케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요 테마에서도 다시 한번 하긴 할 거야. 쉽진 않으니까. 오케이? 요거는. 그래서 요렇게 할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는 방법은 뭐다? 중근 또는 허근을 가진다로 푸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였어. 극소값은 무조건 존재하고 극대값 존재 여부를 물어봤어. 그럼 최고차 한계수가 바뀌어서 반대로 음수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3차 함수가 막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맞아요? 음수니까 거꾸로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풀마잖아.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다시 하다가 감소한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극대값은 무조건 있을까 없을까 하면 막 이런 녀석들도 증가하다 감소잖아요.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거든요. 이런 거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극대값은 무조건 있어 없어? 무조건 있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반대야. 그러니까 최고차 한계수 양수 있으면 극적과 항상 존재하는데 얘는 반대로 최고차 한계수 음수면 극대값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특성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극소값 전제 여부를 물어보는 거야. 있는지 이렇게 없는지. 그러니까 극소값 있는 건 똑같이 서로 다른 세식은 똑같이 하면 돼요. 방법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방법 자체는 어떻다? 똑같다. 그 방법은 어떻게 정리한다? 이렇게 정리한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렸죠. 그래서 3차 같은 건 요 판별식 두 가지로 나눠서 가시고요. 그 값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4차는 이렇게 극대값 존재할 때, 이때는 서로 다른 세식은, 그게 아닐 때는 중근어근. 그게 문제가 최고참 계수가 음수면 극소값으로 바뀌어서 출제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오늘은 요거를 다 하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얘들아, 다항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는 그 다항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데, 얘들아, 상수함수부터 쭉 갈게요. 그럼 이제 자차함수까지 배웠으니까. 얘들아, 상수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가로선 저렇게 생겼죠? 오케이? 기본적으로 저렇게 생겼고. 1차 함수, 얘들아, 최고참 계수 양수는 어떻게 생겼어? 올라가고, 음수면 내려가죠? 그 다음에 2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되죠? 아래로 블록,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배운 거잖아. 그쵸? 여기서부터 배운 건데, 첫 번째 어떻게 돼 있어? 3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수다. 그러면 요렇게 생긴 거 있고, 요렇게 생긴 거 있고, 요렇게 생긴 거 있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생긴 거 있다? 최고차항 계수가 거꾸로 음수야.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다 뒤집힌 모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3차 함수 개형이 몇 가지가 있냐 물어보면 몇 가지라 대답해야 돼요? 몇 가지요, 총? 6가지가 있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 양수 한정해서.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 정해져 있으면 3가지가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4차 함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 하면 요 정도로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린 거에서 비슷한 거는 그냥 겹쳐놨거든요. 이런 건 비슷한 게 있었기 때문에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가지 정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8가지가 있는데, 얘들아, 이 친구는 뭐예요? 극소값이 똑같은 거. 여기는 극소값이 오른쪽에 내려와 있는 거, 왼쪽에 내려와 있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중근인,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접선. 여기도 접선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허근인 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서 여기는 그냥 2차 함수 느낌. 이렇게 해서 8개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제가 지금은 한 요 정도로 설명하고 당연히 익히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거 그리게끔 할 거고요, 제가. 근데 나중에 고난도 갔을 때는 저 그림이 다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어야 돼. 이미 들어있는 상태에서 물어볼 거야. 2, 3차 함수가 어떤 게 가능한지 하면 니네가 여기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문제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요거 3개는 당연히 잘 나오고 이것까지가 좀 잘 나옵니다. 보통. 실제로 잘 나오는 거. 뭐가 개형을 추론할 때. 오케이? 개형 추론 문제가 나중에는 고난도로 나올 겁니다. 네. 그 다음 뒤집으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건 한번 보시고요. 뒤집으면. 그 다음에 다항함수 그래프 그리기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분을 안 해도 그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당연히 미분해서도 그리죠. 근데 미분 안 할 때도 그릴 수 있는 방법인데 일단은 다항함수 그래프의 특성을 좀 알려드릴 거야. 자, 얘들아. 최고차항 계수 뭐라고 돼 있어요? 양수라고 돼 있죠.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 모두 무슨 특성이 있어요? 어디서 끝나? 오른쪽 위에서 끝난다는 특성이 있어요. 요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이야. 너네가 그릴 때 무조건 오른쪽 위에서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리면 돼. 근데 그러면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그 시작할 때는 여기 써 있는데 최고차항 계수 음수부터 먼저 합시다. 최고차항 계수는 어떻게 되죠? 음수면 1차 이거죠. 2차 이거죠. 3차는 이렇게 되겠죠. 4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밑에서 다 끝나요. 그러면 홀수차는 얘는 다 어디서 끝나요? 오른쪽 아래에서 끝나는 거야. 다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어디서 끝난다? 오른쪽 위에서 끝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 음수면 오른쪽 아래에서 끝난다라고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특징이 뭐냐고 하면 요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홀수차는 그러면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반대죠. 그러니까 얘는 아래에 있으면 얘 위에 있죠. 얘도 위에 있으면 아래에 있죠.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편에서 시작하면 돼요, 홀수차. 홀수차 뭐라고요? 반대편에서 시작하면 된다.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어디서? 아래에서 시작하면 돼요. 1차, 3차는. 근데 만약에 2차, 4차는? 2차는 똑같이 위에 있죠. 4차 똑같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데서 시작하면 돼요. 양쪽 부호 같은 거.
네. 근데 이게 구간이 정해져 있을 때 네. 끝나는 게 오른쪽에서 끝나는 구간이 다시 뭐라고요? 물어보세요. 구간에 정해져 있어야지 막 끝날 수 있잖아요. 함수가 끝나는 게 네. 그럼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네. 그러니까 끝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네. 그런 말로 쓰기 어려워지는데 뭐라고 쓸까? 오른쪽 위로 한없이 커진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오케이? 민석이 많이 말했어요. 잘했어요. 실제 그렇게 생각한 게 맞아.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끝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오른쪽 위로 한없이 뭐 커진다. 오른쪽 아래로 한없이 작아진다. 뭐 그 정도로 적어줘도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홀수차는 반대쪽에서 시작하고 짝수차는 똑같은 쪽에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많이 그리다 보면 그냥 최고차 함계수 양수네? 근데 3차네? 그럼 여기 시작하고 여기서 끝난 게 그냥 보일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건지 그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별표 쳐놨는데 요거 3개.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얘들아, y는 x-a가 있어요. 이거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죠. 얘들아, 1차 함수 직선이잖아요. 그럼 이거 뚫고 지나가, 안 뚫고 지나가? 뚫고 지나가죠. 그래서 얘가 알파를 넣으면 0되잖아요. 그 알파에서 뚫고 지나갑니다. 따라서요? 근데 x-알파의 제곱이야. 그럼 이거는 알파 콤마 0에서 어떻게 돼요? 접하죠. 그거를 제가 부드럽게 튕겨 나온다고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1차면 뚫고 지나가고 2차면 부드럽게 튕겨나와요. 3차는 이거는 우리가 x 세제곱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생겼나 잠깐 보면 이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3x 제곱이죠. 따라왔어요? 그러면 얘는 0일 때가 언제야? x가 0일 때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 y는 3x가 어떻게 생겼고 3x 제곱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거를 이제 뭐 한 거? 원래 함수를 그리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플러스 플러스지. 미분한 함수가 플러스 플러스죠. 부호가. 그러면 증가했다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 접선격이 0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뭐 x-알파의 세제곱이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3, x-알파에다가 이거 무슨 미분해야 되죠? 속미분해야 되죠. 속미분하면 그냥 1이잖아요. 그래서 의미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알파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알파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부드럽게 지나가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구분해야 돼요. 얘들아, 만약에 내가 인수를 x-알파라는 인수를 한 개만 갖고 있어. 근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 알파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뚫고 지나간다. 두 번째, 인수 2개 갖고 있다. 아니면 중근 가지고 있다. 어떻게 된다? 부드럽게 튕겨 나온다. 세 번째 어떻게 된다? 3차를 갖고 있어. 3중근 갖고 있어. 어떻게 된다? 부드럽게 지나간다. 요거 익혀주면 돼요. 이걸로 그래프 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 건 그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런 거. 제가 이거는 요 그냥 왼쪽에 두고 제가 예시를 몇 개 들어볼게요. 만약에 그냥 간단한 것부터 합시다. 이건 우리가 어차피 그릴 줄 알죠. 그릴 줄 아는데 이거 몇 차예요? 1차죠. 몇 차예요? 1차죠. 1차는 어떻게 된다? 1, 2 이렇게 써놓고 1차면 지나간다. 2차면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따라왔어요? 자, 3차로 갈게요. 이것도 하나씩만 있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오케이? 1, 2, 3 그러면 1, 2, 3에서 만나. 근데 얘들아 최고차함계수 무슨 수예요? 양수 음수야? 양수죠. 맞아요? 그러면 오른쪽 어디서 끝난다? 위에서 끝난다. 근데 홀수차면 최종 전체가 홀수차면 어디서 시작한다? 반대에서 시작한다고. 아래에서 시작한다고. 여기서 그리면 돼요. 그때 그릴 때 어떻게 돼요? 1, 2, 3을 지나는데 하나씩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지나는 거야? 다 뚫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뚫고 지나간다, 뚫고 지나간다,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냥 그려버릴 수 있어. 이거 보고. 굳이 미분 안 해도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극값을 원해.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어딘지 원해. 그러면 이제 미분해서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래프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조금 더 갈게요. 이거 괜찮아요? 요거? 연습 더 할게요. 이제는 여기가 제곱이 돼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1, 2를 만나겠죠, 이것도. 근데 이거 몇 차야, 총? 3차죠. 그럼 이것도 오른쪽 어디서 끝났지? 최고차항 양수니까 위에서 끝난다.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 음수면 여기는 3차니까 아래쪽에 시작한다. 요거죠. 근데 1차에서 제곱이야. 얘 어떻게 된다고? 부드럽게 튕겨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튕겨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어떻게 돼야 돼? 뚫고 지나가야 되죠. 근데 여기로 끝나야 되죠. 뚫고 지나가면 이거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요거를 그냥 바로 그려버릴 수 있어. 알겠어요? 여기 괜찮아요? 요런 거 알아두면 편해요. 자, 조금 더 갈게요. 저 친구를 이제는 거꾸로 그려볼 거야.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어렵게 할까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뽑아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얘는 어떻게 지나가? 일단 1, 2 지나가는 거 맞죠?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 무슨 수야? 음수죠. 그럼 어디서 끝난다? 오른쪽 아래에서 마지막이 되는 거야? 내려오는 거야? 그럼 어디 시작해요? 왼쪽 위에서 시작하겠죠. 반대로. 3차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뭐 하고? 부드럽게 튕겨 나온다. 맞아요? 부드럽게 튕겨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1차니까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다 그려줄 수 있는 거야. 괜찮아요? 자, 4차 연습할게요, 이제. 여기가 만약에 2가 돼요. 얘 어떻게 될까? 얘는 1하고 2에서 어떻게 돼요? 일단 최고차항 무슨 수? 양수예요. 어디서 끝나요? 오른쪽 위야, 오른쪽 아래야? 오른쪽 아래쪽으로 가요. 오른쪽 위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4차니까 어디 시작해? 왼쪽 위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가요? 1하고 2에서 얘 부드럽게 뭐 한다? 튕겨나온다. 얘도 부드럽게 튕겨나온다죠. 그럼 여기 튕겨나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근데 여기도 튕겨나오는데 뭔가 좀 어렵잖아요. 여기서 튕겨나온다 해볼까요? 그럼 여기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튕겨나오고 튕겨나온다 이렇게 그리면 돼요. 마이너스 하고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x 마이너스 이렇게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 1, 2 써야겠죠? 똑같이.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4차죠 합쳐서. 그럼 4차면 어디서 일단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니까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그리고 어디서 시작해야 돼? 4차니까 왼쪽 똑같이 아래. 짝수 쳐면 똑같이 시작하는 거야. 여기 시작해서 어디로 지나가야 돼? 일단 1차 지나가야 돼. 근데 얘는 어떻게 지나가야 돼? 부드럽게 지나가야 돼? 뚫고 지나가야 돼? 부드럽게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1차니까 여기는 2를 뚫고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비슷하죠? 요 그래프가 약간 요런 느낌 나오죠, 지금? 요런 느낌. 맞아요? 4차 같은 느낌? 그래서 요런 걸 좀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겠죠. 이 그래프 중에 요거, 요 중간에 요거. 저 그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여러분들이 그려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다 보일 거고요. 이게 뭐 여러 개 해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이런 거 그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것도 그릴 수 있어요. 6차도 그릴 수 있는 거야. 다 되는 거예요. 하나만 연습해 볼게요. 이게 어떻게 돼요? 3차, 1차, 2차면? 일단은 전체 6차잖아. 근데 마이너스로 끝나야 되잖아. 마이너스 여기죠?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요?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들아, 뭐가 먼저야? 1, 2, 3 중에? 1이 먼저죠. 그러니까 1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2 생각하고, 그 다음 3 생각하고. 그럼 1 먼저 생각하는데 전체 6차야. 그러면 얘는 같은 쪽에 시작하겠죠? 1차는 어떻게 돼요? 여기 1은 1차죠? 그러면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3차면 부드럽게 지나가요. 올라갔다가 이거 그냥 지나가야 되죠. 그냥 지나갔다가 부드럽게 지나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3에서 어떻게 돼요? 2개죠. 그럼 뭐 해야 돼? 부드럽게 튕겨놔야 돼. 부드럽게 튕겨나오면 이렇게. 이게 6차인 거야. 요런 게 다 그려지는 거야. 그럼 이제 99차도 100차도 다 그렸습니다. 전부 다. 다 그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럼 이제 뭐 하겠어요? 다음 시간 시킬 겁니다. 앞에 나와서 이런 거 그려놓고 네, 그려라 하면 할 수 있어야 돼요. 연아 알겠죠? 네, 앞에다 놓고 시킬 거예요, 이거. 요건 제가 진짜 계속 시켰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네, 요건 해보세요. 요 연습을. 근데 뭐 6차 이런 건 연습할 필요 없고 어쨌든 4차까지만 거의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요런 것도 이제 마스터죠. 그래서 요런 거 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요거 있죠, 요거. 제가 2가지 정도 조금 추가를 해줄 건데, 얘들아, 제곱이면 아까 이렇게 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1에서 부드럽게 튕겨나고 2에서 부드럽게 튕겨나요. 그러면 여기 선대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이 됩니다. 이런 것도 알면 편해요. 그럼 그 값이 바로 다 나오는 거예요. 1, 2분의 3,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이거 그러면 미분한 것도 바로 보인다? 바로 보이나요? 4차 최고차항기 계수 몇이에요, 이거 지금? 1이죠. 그럼 미분하면 몇이겠어요? x 4제곱을 미분하면 뭐예요, 처음에? 4x 세제곱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4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거 1, 2분의 3, 2 가지죠. 그래서 1, 2분의 3, 2 가져요. 이런 것도 써낼 수 있는 거야. 미분을 굳이 전개해서 안 해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까지 알면 베스트. 자, 그 다음에 2번째. 자, 이거는 난이도가 이제 조금 높아지는데, 근데 저는 이 발상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나와, 앞으로. 근데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 된 건 아니잖아요. 이 플러스 1 때문에. 아닌데, 얘만 생각을 해보자고. 얘만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거 하나만 그려봅시다. 이거 그리면 어떻게 돼요? 저 마이너스 2돼 있죠? 그럼 이게 3차고 1차거든요? 그럼 총 4차니까 오른쪽 위에서 끝나고 왼쪽 위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1에서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지나가는 거죠. 그럼 부드럽게 지나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2에서 뚫고 지나가죠.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를 구하고 싶어. 얘들아, 1을 올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 플러스 1이 무슨 뜻이죠? 그치. 평행이동이죠. 평행이동.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냥 1 증가한 거야. 그냥 전체적으로 1 증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 X축이었잖아요. 그럼 1 증가하면 여기가 뭐로 바뀌겠어요? Y는? 원래 0이었잖아요. 근데 1 증가하니까 1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 X축이 내가 어딘지 모르는데, 이런 느낌이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거야. 요거까지 알면 이제 거의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 다. 인수분해 돼 있는 거. 어느 한쪽이.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다 미분해서 그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알려주는 이유는 물론 지금 오늘 하는 문제들에서는 거의 안 나올 거야. 근데 중간 이상 난이도에서는 이런 거는 많이 활용이 돼요. 중간 이상에서는 다. 많이 활용이 돼. 중간부터 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알고 가야 훨씬 편하다고 생각해서 요 오늘 이래로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요런 그리는 거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네. 잠시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네. 요건데, 네. 요거 하나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피스에서 7번 볼게요. 이제 문제 쭉 갈게요. 다음 그래프를 뭐 하라 돼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라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1번 얘는 어떻게 돼요? 먼저 그래프 그리려면 뭐부터 해라? 미분해서 0부터 하는 거야. 미분하면 뭐가 돼요?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예요. 그럼 이제 3으로 묶으면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일단 미분해서 0부터 해야 됩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과 3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는 y는 f'x가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서 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 친구?
요렇게 실선 살짝 그려야겠죠. 요렇게 한 다음에 요 마이너스를 그대로 내려서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고 이제 x가 3이다 해서 시작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립니까? 풀이니까 어떻게 한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리실 때 하나만 보세요. 나중에 제가 비율관계 때 얘기를 할 건데 요게 간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이게 나중에 한 2대1 정도 돼야 돼요. 간격이. 그 정도 맞춰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 정도로 그려줘야 돼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이건 테마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거까지 하면 너무 많으니까. 네, 한 2대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요 극대값 극소값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어서 극대값 구하고 3 넣어서 극소값 구하면 답입니다. 마이너스는 몇이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과 플러스 9와 플러스 1이니까 이 친구는 6이겠네요? 그럼 이 친구가 이제 6이겠죠? 그냥 마이너스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축까지 그릴게요. 축은 그러면 이쯤 있겠죠? 축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y는 6이에요. 여기가 6이고 그 다음에 3이면 어떻게 돼요? 3이면? 3 나오면? 27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7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6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이너스 26이고 실제로는 여기가 축이겠죠. 근데 축까지 만약에 그리기 어려우면 안 그려도 상관없는데 나중에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뭐 어쨌든 이 정도. 근데 축 그린 거 연습은 해야 돼요. 축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처럼 해도 되고 마이너스 1가 3이죠. 그럼 한 1대 3 정도의 0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도 되고 그리고 6하고 마이너스 26이니까 요쯤에 있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면 일단 먼저 값을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다시 그려. 그게 낫죠. 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그리세요. 네, 처음엔 당연히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2번 갈게요. 자, 2번은 뭐가 됩니까? fx 얘가 마이너스 x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세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뭐 미분해서 0 된다 구하고요. 이렇게 되고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실근이 무조건 있을 거라 했죠. 그래서 x를 묶으면 마이너스 4로 묶으면 마이너스 4x로 묶으면 돼요.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해서 는영 이렇게 이제 푸는 거죠. 는영 나중에 쓸게요. 뭐 이따 써도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4x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서 는영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제 이 함수가 이제 f'x가 요게 되는 거니까 요 그려주면 그쵸? 이제 이럴 때 그리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많이 나오냐면 4차를 미루는 3차 나오잖아. 그거 어떻게 그리지? 이거에서 제가 쓰라는 걸 쓰는 거야. 이거 다 몇 개 지나요 일단? 다 1차니까 일단 다 뚫고 지나면서 3차죠. 그럼 3차인데 최고참 개수가 음수야. 그럼 어디서 끝나야 돼요? 오른쪽 아래에서 끝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왼쪽 위에서 시작해야겠죠. 이렇게 돼서 시작을 할 건데 그때 0과 1과 2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나가야겠죠. 따라서 네. 여러분들 여기 대충 찍어서 이렇게 찍고 나서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간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려주면 돼요. 그럼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에서 간격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죠. 간격 똑같이. 그래서 요게 이제 y는 f'x야. 자, 그러면 fx는 어떻게 돼요? 증가, 감소, 증가, 감소죠. 요걸로 그리면 돼요. 그럼 이 친구는 증가하고 감소하는데 얘들아 여기서 감소, 증가의 비율이 같아야 달라요. 하는 요 크기가 같죠. 그래서 감소 똑같이 증가 똑같이 해서 요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해서 그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요. 이렇게 이 정도. 그래서 이 친구가 y는 fx가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0하고 1하고 2니까요. 실제로 이제 x축이 있을 텐데 일단 대입만 먼저 해보면 0 넣으면 몇이요? 0 넣으면 2죠, 여기. 2. 2고요. 그 다음에 1 넣으면 몇이죠? 1 넣으면 1이네요, 1. 그쵸? 그 친구가 1이에요. 얘들아, 2 넣으면 0 넣은 거랑 같다 다르다? 같을 수밖에 없는데 확인 한번 해봅시다. 2 넣으면 어떻게 되죠? 왼쪽이 마이너스 16. 네, F0은 당연히 이제 2 써야 되고요.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플러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구나. 32고 마이너스 16 플러스 2죠. 그러니까 이거 사라지니까 2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똑같은 것도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네, 이렇게 그려주시고 실제 그래프는 그러면 뭐 축이 이제 여기 하나 있는 거고 네, 0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 1이니까 요쯤에 있겠죠.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됐나요? 네, 갈게요. 자, 함수가 극값을 가지 않도록. 자, 이거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죠.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얘들 어떻게 풀어야 된다? 아까 그 내용을 이제 생각하면 돼요. 3차 함수 극값 갖는 게 이렇게 돼 있으면 증가, 감소, 증가니까 어떻게 된다 했어요? 증가, 감소, 증가라 했어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접해 있어. 미분한 함수가. 그러면 풀펄이니까 증가하다, 증가해요. 아니면 이렇게 떠 있을 때도 증가, 증가니까 증가하다, 증가해요. 얘들 셋 중에 어떤 거야? 극값을 갖지 않는 것? 얘네 둘이죠. 그러면 미분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된다? 미분했을 때 f'x가 0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걸 푸는 거야. 요거 생각해서. 오케이? 근데 그림도 한 번은 그려 넣으세요. 여러분들이 요 그림으로 생각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로. 그러니까 이제 f'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접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 네, 요거 이제 미분하면 일단 그리세요. 네, 그리고 풀게요. 그래서 미분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그냥 쫙 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3x제곱 2ax 마이너스 요거예요. 이제 할 말이 하나가 있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만약에 미지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경우 나눠서 하라고 그랬죠. 그때는 경우 나눠서 해야 돼. 바로 판별식이 아니라. 최고차항 계수가 미지수면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그때 잠깐 하지 않았어? 막 이거 A 같은 거 나왔을 때 A가 0일 때랑 A가 0이 아닐 때로 나눠가지고 그걸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 한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가 0일 때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D 나누기 4 바로 가능하죠. 짝수니까. 그러면 A 제곱 절반 제곱에서 마이너스 얘랑 얘 곱하니까 플러스 바뀌면서 3의 A 마이너스 6이겠죠. 이 친구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죠. 그럼 마무리하면요. 얘는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8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 3과 6이니까 마이너스 이쪽에 붙겠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6과 3 사이에 있다 해서 정수의 개수 구하면 되죠. 정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기억나죠? 연어 몇이에요? 개수? 마 6에서 3이면? 10개죠, 그쵸? 3에서 6 뺀 다음에 하나 더, 마이너스 6 뺀 다음에 하나 더 하는 거죠. 마지막에 요 둘 다 들어있어요. 둘 다 빠져있으면 하나 빼는 거고 하나만 들어있으면 그냥 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9번. 자, 여기는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 요거는요 여러분들 사실 이제 1학년 거랑 조금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먼저 천천히 봅시다. 1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함수가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되어 있어요. A의 범위를 필수 이제 9번이에요. 9번. 얘들 제 몇 차예요? 3차예요. 3차. 근데 구간에서 극대극소요. 자, 일단 구간에서 극대극소 밑줄 치시고요. 구간에서 밑줄 치시고요. 근데 이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야, 크거나 같은 거야, 열린 공간이니까? 큰 거죠.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열린 공간에서. 자, 요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꼭 기억하세요. 자, 요 친구. 범위가 뭐 돼 있는 거예요? 제한돼 있는 거죠. 범위가 앞으로 무조건 제한돼 있으면 그래프 해석하세요. 뭐라고요? 그래프로 해석하세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범위가 제한돼 있으면 그래프에서 그려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못 풀어요. 꼭 알아야 되고요. 네, 범위가 제한돼 있으면. 자,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을 가져요. 일단 뭐 해야겠니? 얘들아, 극대극소 가지려면 뭐부터 해라? 미분에서 0 때려라. 이거부터 무조건 생각하는 거예요. 극대극소나 아니면 네, 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그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예요. 자, 일단은 이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직 어떻게 생긴지 모르죠. 근데 조금 중간에 둘게요. 근데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모두 같도록이야.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일단 얘가 최대 2개 만날 수 있잖아. 근데 둘 다 가지려면 몇 개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2개 만나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일단 이따 그리세요. 일단 보고 그리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만나겠죠. 최고창계에서 어차피 양수니까 이거 확실하니까. 그러면 풀이면 어디서 극대라고 했죠, 얘들아? 부호가 어디서 어디로 바뀌는 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죠. 왜냐면 플러스가 증가고 마이너스가 감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극대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극대를 가지는 거야. 여기서는 감소하다 뭐예요? 증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증가, 감소, 증가할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릴 때가 있으면 밑에 그리시면 됩니다. 그릴 때 있나요? 그릴 때 없어요? 원래 좀 작게 그리긴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냥 저는 이제 자리 있으니까 그냥 그려 놓을게요.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뭐가 된다? 극대를 가지고 여기서 극소를 가질 거야. 그런 x값에서, 이 x값에서. 이게 극대 극소라는 게 아니고 극대를 가지고 극대 뭐 가짐, 극소 가지는 거겠죠. 여기서. 그러면 둘 다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구간 어디에서 가져야 된대요? 꼭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만 가져야 된대.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야 돼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가져려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가 2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따라왔어요? 그래야 안에 극대랑 극소를 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랑 이제 만날 텐데 잘 봐요.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 내용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1학년 과정 중에 부등식 파트에서 기억나는 사람? 근의 위치가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다. 근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 근의 위치가 어디지? 할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무조건 근의 분리를 썼어야 됐어요. 이거 기억나는 사람? 근의 분리. 1학년 때 했던 건데.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 했던 사실이 기억나는 사람. 또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요거 근의 분리가 뭐였냐면 보통 이렇게 배우는데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이용해서 확인하는 거였거든요. 근의 분리가. 그래서 이 친구는 뭐를 이용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함수값,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판별식. 뭐 사실 외우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헷갈리니까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칭축을 알아보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의 위치가 마이너스 1랑 2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함수 값부터 보면 어때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어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맞아요? 얘는 2를 넣었을 때 플러스죠. 이걸 이용하라는 거야. 근데 이 노란색 함수가 fx예요? f'x예요? f'x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 넣었을 때가 f'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얘는 f' 여기는 f' 2가 0보다 크다. 즉 함수값에서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f'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랑 f' 마이너스 2가 0보다 f'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돼요. 됐죠? 그럼 얘들아 이 친구는 둘 다 0보다 큰데 판별식 생각합시다. 판별식 어떻게 돼요? 몇 개 만나야 돼? 2개 만나잖아. 하나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보세요. 딱 중근된다. 돼야 안 돼? 왜 안 돼요? 극대극소 모두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둘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될 수밖에 없어. 부호 변화 있어야 되니까. 극대극소가 모두 가져야 되니까 얘는 판별식이 뭐가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요거죠.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되니까. 따라왔어요? 2개는 무조건 만나야 되니까. 얘가 만약에 안 만나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는 극대를 가지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대칭축. 대칭축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돼? 반드시 어디 사이?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어야 되죠? 이거 하는 거야. 대칭축이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그 대칭축 방정식 혹시 공식 기억나는 사람? 요거 공식. 요게 x는 그러니까 공식이 그냥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쓰지 않고 공식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였습니다. 이거 기억나나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였냐면 근의 공식 있죠.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이거 있죠. 이 부분이야. 요게 대칭축 방정식. 이렇게 말고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근의 공식에서 왼쪽 이렇게 하면 편하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2a가 여기서는 이제 6이겠죠. 2 곱하기 3 6분의 플러스 2a 그러니까 얘가 6분의 플러스 2a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푸는 거야. 공식 써가지고. 그래서 요거 4개 연립해서 푸는 겁니다. 쉽지 않죠?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근의 분리를 여러분들 1학년 때 했었을 텐데 아마 기억 안 나거나 아니면 뭐 대략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데서 나올 겁니다. 수투에서. 근의 분리 나올 거니까 꼭 하셔야 돼요. 쉽진 않아요, 당연히. 하지만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 함수값 어떻게 돼요? 얘들아, 미분에서 마이너스 2 넣은 거 중에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돼요. 뭐가 돼요? 12 플러스 4a 플러스 2a가 뭐가 된다? 0보다 크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6a가 마이너스 12보다 크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겠네요. 요거 하나 나오고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요거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2 넣으면 12 마이너스 4a 플러스 2a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a 넘기면 2a니까 a가 6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요거 하나 나오고요. 왜냐면 밑줄로 할게요. 밑줄로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가 0보다 커요. 그럼 d는 판별식은 이제 4분의 1로 할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a의 제곱 a 제곱에서 못 뺀다? 6a를 빼는 거죠. 요게 이제 0보다 크다로 가고요. 그러면 얘는 a로 묶을 수 있으니 0과 6. 즉 어디랑 어디 사이? 0보다 작거나 6보다 크다. 이렇게 가야겠죠. 요게 이제 판별식. 요즘 이제 함수값 간 거고 대칭축 판별식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대칭축.
자, 대칭축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 6분의 2a 2니까 네, 2를 다 나눠서 먼저 뭐로 만들고 1로 다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6을 양변에 곱하면 마이너스 6과 6 사이죠. 이렇게 해서 요 4개를 연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 부분은 네,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6보다 작고 그 다음에 0보다 작고 6보다 크고 0보다 작고 6보다 크고 6보다 크고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과 6 사이 그럼 마이너스 6과 6 사이 일단 공통 어디 되는지 보여요? 쉽진 않은데 어디야? 여기죠 여기 4줄짜리 고르면 돼요 여기 왜 4줄짜리야? 몇 개니까? 하나 둘 셋 4개니까 4줄짜리 고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가 정답이 된다 쉽진 않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갔죠? 네 쉽진 않아요 당연히 근데 근해 분리를 이제 조금 하는 건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이제 2번이 근해 분리 중에서는 조금 더 쉽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친구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극대값을 요 사이에서만 갖고 극소값을 이제 이 친구는 2보다 큰 데서 갖는데요 그러면 얘는 일단 똑같이 이제 미분을 해야겠죠 아까랑 똑같은 거네 그치? 똑같은 거네 똑같은 건데 그때 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미분한 그래프고 그 다음에 그 미분을 했을 때 결국 증가 감소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fx가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어디에서 극대를 갖고 여기서 극대를 갖고 여기서 극소를 가져요 그러니까 풀이니까 극대 극소를 갖는다 이때 마이너스 2랑 2가 어디인지 찾으면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하고 얘들아 마이너스 2는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극대를 가져야 된대 그러면 마이너스 2랑 2 사이겠죠 근데 마이너스 2는 그럼 무조건 왼쪽이겠죠? 마이너스 2가 일단 왼쪽일 것이다 그 사이에서 가지니까 얘들아 2는 어디 있어야 될까? 2보다 왼쪽에선 극대가 있고 2보다 오른쪽에선 극소가 있는 거죠 그럼 2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첫 번째 여기 있어야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극대 갖고 2 오른쪽에서 극소를 가질 거 아니야 여기가 2겠죠 이렇게 해서 가진 겁니다 정리하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들아 이것도 이제 근해 분리를 똑같이 쓰는 거야 근해 위치를 판단하는 거니까 근해 위치를 판단할 때 하는 거예요 뭐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요거 할 때 근해 분리를 쓰는 거고요 얘들 다시 뭐라고요? 근해 분리 언제 사용한다고? 근해 위치 판단할 때 그거 꼭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함수값 먼저 합시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양수죠 그 다음 2 넣었을 때 음수죠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요거랑 0보다 작다로 이렇게 바뀌는데요 그래서 요거가 돼요 근데 아직 보세요 제가 이제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자 근데 봐요 잘 생각을 해보자 이 친구가 이제 하나는 이제 양수가 나왔어요 하나 음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판별식 대칭축 안 해도 돼요 다시 뭐라고요? 판별식 대칭축 안 해도 돼요 언제? 둘이 부호가 반대일 때 나온 게 반대일 때 부호가 반대면 그러니까 여기 함수값 부호가 이게 반대잖아요 부호 반대 부호가 반대면 어떻게 된다? 요 판별식 대칭축을 안 해도 상관없다고 해도 답은 나와요
해도 답은 나오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판별식 왜 안 해도 되냐면 봐봐요. 하나 양수 하나 음수야. 니네 2차 함수 하나 양수 하나 음수야. 이거 사이값 정리 생각해보면 여기 근 무조건 가져간 거죠. 가지죠. 근데 2차 함수는 다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 무조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를 함축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대칭축은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이고 이게 2잖아요. 맞아요? 이 2가 돌아다니고 있잖아. 이게 대칭축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하겠죠. 맞아요? 이게 2가 여기인지가 뭐가 중요해, 대칭축보다. 맞아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칭축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야, 의미가. 해봤자. 그래서 뭐만 하면 돼? 그냥 요거 두 개만 하면 돼. 그래서 뭐 당연히 만약에 한다면 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런 건 할 수 있거든요, 대칭축을. 그러나 어차피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요걸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 두 번째 문제에서는 네, 적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요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요거 부호만 반대로 하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쵸? 맞아요? 그럼 요 공통 부분이 뭐가 돼요? A가 6보다 크게 공통이죠? 이게 더 짧으니까. 이렇게. 제가 그 대칭축 이유를 조금 잘못 알려줬는데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2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보다 무조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대칭축이. 근데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저 상황에서 이게 마이너스 2랑 2 해서 이거였잖아요. 아까 그 첫 번째 상황에서는. 근데 그러면 이게 대칭축이 만약에 이 사이에 있지 않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두 개를 이렇게 만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있으면 상황이 극소값과 극대 극소가 여기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안 나와요. 그래서 대칭축이 무조건 이 사이에 있다를 해줘야 돼요. 얘는. 근데 쟤는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대칭축이 뭐 요 안에 있든 요 안에 있든 이렇게 될 텐데 대칭축이 이쪽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무조건 여기보단 오른쪽에 대칭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거나.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쪽이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오케이? 그래서 할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부호가 반대면 안 해도 된다. 네, 답이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유제 10번. 필수 예제 10번. 자, 극대값 얘들아 몇 차야 이거? 4차. 네, 4차 함수라고 써주시고요. 4차 함수. 자,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데 뭐 해야 돼요? 조금 더 올려서 갈게요. 네, 4차 뭐 한글로 써도 되고 숫자로 써도 되고 4차 함수가 극대값 갖는다. 근데 기억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극대값 가지려면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세식을 만났을 때 마플 돼서 감소 증가해서 이렇게 극대. 그러니까 요게 하나, 이게 세 개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시근이다. 따라서 이때는 f'x가 는 0이 서로 다른 세시근. 요걸로 푸는 겁니다. 해서 미분 때려서 갑시다. 그럼 이제 f'x가 뭐가 되고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4ax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 뭐 할 수 있죠? 이제 x로 묶을 수 있는 거 보여요? 4x로
그래서 지금같이 묶인다든지 아니면 인수분해가 된다든지 해서 무조건 실근이 하나는 나올 겁니다. 저렇게. 이제 실근이죠. 이거 능력돼서 실근이죠. 그러면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가 돼야 되죠? 무슨 근? 서로 다른 세 실근 되려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겠죠. 얘가 실근이니까. 맞아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얘들아,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 되는 거 좋아.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이거 0이죠. 그럼 여기 0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것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첫 번째는 여기서 0이 나오면 안 된다. 따라서 x는 0 대입해서 0이 아니다로 풀어줘야 되고요. 따라서 0 대입해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a가 0이 아니다. 즉 a가 0이 아니다가 된 겁니다. 이 1번에서. 그 다음에 2번은 요게 뭐가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한 배식이 0보다 크다 로 풀고요. 그러면 9 마이너스 플러스 4이겠죠. 얘가 0보다 크다니까 a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자, 근데 이거 범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하고 0이 아니다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얘랑 얘랑 따로 써야 돼요. 따라서 이쪽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또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 답입니다. 얘고 0이 아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써야 돼요. 답을. 네, 요거 조심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함수 최대 최소인데 제가 이거를 미안한데 못 적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여기다가 여기 빈칸이 아까 여기가 좀 비어 있더라고. 뒷장에 요 오른쪽 위가 좀 비어 있더라고. 여기다가 적을게요. 함수의 그 최대값 정의. 뭐 많진 않습니다. 일단 닫힌 구간 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이렇게 써주시고요. 네, 오른쪽 위에다가 fx에 대하여 구간에서의 요거, 그러니까 A에서 B까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A에서 B까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3차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자르잖아. 그러면 최대는 당연히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쵸? 맞아요? 최소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되는 아이가 뭐 후보가 극대값도 후보가 될 수 있고 양끝값도 후보가 될 수 있고 극소값도 후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구간에서의 양 끝값 그리고 극대값 극소값. 그래서 이 양끝값은 A랑 B라고 치면 요거는 FA, FB겠죠. 그것 중 가장 큰 값이 뭐가 되겠어요?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것 중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 최소값. 네,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최대값, 최소값 정의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닫힌 구간에서 일단 연속이어야 돼요. 연속이 돼야 되는데 뭐 당연히 미분 가는 건 상관없겠죠. 뾰족해도 뭐 극대 이런 건 상관없으니까. 근데 연속은 해야겠죠. 거기서 양끝값 혹은 극대값, 극소값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에요. 다 비교만 하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죠? 적었나요?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 문제, 네, 11번 갈게요. 자,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일단 얘들아, 요거는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해야 돼? 일단 이것도 극대값, 극소값 필요해, 안 필요해? 일단. 필요하죠? 그러니까 미분에서 0은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도 마찬가지로 일단 미분은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미분에서 0 가는 겁니다. 처음 시작이. 그러면 미분에서 몇이야?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죠. 그럼 이제 6으로 묶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6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2죠.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는영에서 이제 그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함수의 최대 최소 그리려면 당연히 구간에서 보는 거니까, 구간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 그려서 풀어야 된다, 그래프를. 그래서 그려주면 어떻게 돼, 이 친구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고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1, 이 친구가 2죠. 자, 근데 이게 좀 잘 그리셔야 되는 게, 요게 마이너스 2랑 3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가 살짝 이쪽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이 살짝 이쪽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때 그 안에서만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요. 해서 증가를 하고 감소를 하고 증가를 하는데, 증가를 이렇게 하고 감소를 하고 증가를 하는 게 맞아. 근데 거기서 어떤 값만 보는 거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보는 거잖아. 닫힌 공간이니까.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진하게 칠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없는 건데 그냥 뭐 실선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연하게 그려서 하면 돼요. 아니면 점점점 하든가. 정확하게는 점점점을 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자, 그러면 최대값 어디서 나오겠니? x 몇에서? 마이너스 1에서 최대 나오겠죠. 몇에서 최소 나오겠어요? 2에서 최소 나오죠. 그냥 그걸로 풀면 돼요. 그래서 이게 최대값.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고, f 마이너스 1이 뭐가 된다? y는 쓰고, 요게 최대값이다. 그래서 최대값. 이 친구 이제 뭐가 된다? 마이너스 넣으면 돼요. 몇이 되니? 12겠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2 넣으면 몇이에요? F2. 2 넣으면 16에다가 12, 24. 마이너스 15인가? 네, 마이너스 15. 네, 여기는 정답 되는 거고요. 2번 갈게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때려요. 해서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플러스 24 해서 x 해서 12x로 묶습니다. 그럼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잠깐만요. 이게 36이죠. 미안. 요게 36이에요. 여기 36이고, 그러면 여기가 3x가 되겠네요. 플러스 2 하고, 얘는 12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해서 요거 는 0이다. 그럼 얘는 0과 1과 2 만나니까 최고차함계수 양수죠. 따라서 얘는 0과 1과 2 만난다. 이렇게 가면 돼요. 3차함수를 이렇게 그려냅니다. y는 f 프라임 x. 그럼 이제 증가했다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네, 그러면 0과 1과 2에서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 근데 이게 간격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이 높이는 똑같아야 됩니다. 이때 최대 최소니까 2분의 1부터 2까지죠. 따라서 2분의 1은 요쯤에 있을 거고요. 2는 여기 있죠. 그러면
대체소는 결국 여기부터 여기까지 봐야 되니까 최대가 어디서? 1에서 나오고 최소가 몇에서 나오겠어요? 2에서 나오겠죠. 요게 최대, 요게 최소.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값이 F1이고요. Y는 F1. 최소값은 Y는 F2. 네, 계산해야죠. 이건 뭐 1 넣으면 1인가요? 그 다음에 2 넣으면 몇이야? 96? 2 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2니까 46? 네, 이렇게. 잠깐만요. 2 넣으면 96. 12, 그냥 마이너스 2죠? 네. 그냥 마이너스 2. 맞나요? 맞나? 잠깐만. 2 넣으면 16이잖아. 48. 처음에 48이구나. 네, 쏘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된다. 1하고 마이너스 2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2번. 함수에서 최대 최소 값이 뭐 이렇게 될 때니까요. 이것도 그냥 미분해서 가셔야 됩니까? 최대 최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분해서 0 되는 것도 하시고요. 네, 그럼 이제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3ax 제곱 마이너스 3a요. 딱 봐도 3a로 묶으면 뭔가 보이죠?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는요.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게 a가 0보다 크니까 최고참계에서 0보다 크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0보다 크다. 그럼 이제 아래로 볼로 이렇게 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f 프라임 x가, 그럼 이제 원래 함수가 증가 감소 증가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디서 끊었나 하면은,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길게 그려야 돼요. 이 정도로 그리시고요. 이게 마이너스 1이랑 1인데 마이너스 2에서 3까지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가 한 요쯤 되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플러스 3이 한 요쯤 됩니다. 좀 멀어요.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실제로 이 함수가 이렇게 되고요. 요 파란색 함수가 실제 함수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자, 근데 이제 최대값이 26이고 최소값이 6인데 제가 이거 나중에,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비율 관계를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최소고 최소인지 확실하게 보여요. 확실하게 보이는데 지금은 아직 안 보이니까 일단 다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 전략은. 일단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데 나중에는 비율 관계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비율 관계가 아까 말했던 그거였거든요. 여기 2대1. 여기 2대1이에요. 여기 실제로. 요거 이용을 하면 요게 마이너스 2랑 1이죠. 그럼 요게 2죠. 근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도 1이죠. 그래서 이게 2대1이기 때문에 요 높이가 실제 같습니다.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서 요 이제 뭐 시간을 더는 방법이고, 여기도 이제 그래서 2대1이어서 실제로 여기가 2가 돼요. 그러니까 3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 최대값은 3에서 나오고 최소값은 그냥 1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할 수 없으니까, 뭐 이걸 모른다면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F3도 구해보고 F1도 구해보고 F-를 구해보고 F-를 구해봐서 뭐가 더 제일 큰지 봐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아직은 비율 관계를 뭐 지금 한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셔도 되는데, 네, 일단은 뭐 어쨌든 F3은 그럼 뭐가 되나? 3 넣으면 직접 넣으면 쪄다 넣어야 돼요. 27A 9A 플러스 B죠. 이게 이제
18a 플러스 b고요. f1 넣으면 몇이에요? 1 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가요? 이렇게 나오고요. 네, 천천히 씁시다. 18a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몇이죠? 2a 플러스 b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몇이요? 네, 이것도 마이너스 2a 플러스 b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같다는 게 나오죠. 같고 가장 작은 게 뭐겠어요? a가 지금 양수니까 이게 작을수록 작겠죠. 이게 제일 작은 거고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최소 값이고 이게 최대 값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이 뭐가 된다? 이게 26이다 하고 최소값이 뭐 6이다 해서 계산하시면 답 나와요. 네, 연립하면 위에서 아래 빼면은 20a가 20이니까 a가 1, b가 1 넣으면 8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둘이 더하는 건가요? 9가 나오겠죠? 넘어갈게요. 13번. 13번 일단 네, 요게 이제 13번, 14번 보면 다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울게요. 일단 그림 요거 읽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뭐라고 돼 있어요? 곡선 얘가 x축과 만난 점이 있대요. 그때 원점이 아닌 점을 요걸 a라고 하고요. 그때 곡선을 OA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곡선을 잠깐 뭐라고 돼 있어요? 곡선을 따라죠, 그쵸? 곡선을 따라 두 점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인대요, P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여기서 x축에 수선획을 내렸대요. 그때 h를 할 때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문제 내용은 이해됐나요? 문제 내용 이해됐으면 이제 갈게요. 자, 봐요. 얘들아, 이거 내가 아까 그릴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있다 했죠. 이거 1이고 2죠. 맞아요? 여기 1이면 어떻게 돼요? 일단 지나가죠. 얘는 튕겨나가죠. 그래서 0에서 지나가고 4에서 튕겨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4한 거야. 확실히 나온 거야, 바로. 그러니까 A가 지금 4,0인 거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게 0,0인 거고.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식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이 점이 임의의 점이래요. 얘들아, 임의의 점은 뭐라고 잡아야 돼? 그냥 T, 로 잡아야 돼요. 무조건. 오케이? 임의의 점 모르니까 T로 잡는다. T, 뭐? FT인데 여기서는 요걸로 잡으면 되죠? 그쵸? T-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왔어요? 그냥 넣은 겁니다. 뭐 FT를 잡고 그냥 해도 돼요. 그럼 얘들아 뭘 구하래요? 이 넓이를 구하래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결국 밑변이 몇이야? t죠. 따라서요. 왜냐면 이 x값이 t니까 제가 세로선 가로선 이제 강조할 거예요. 이 친구가 뭐가 된다? x는 t고 이 친구가 x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t에서 0 빼니까 t가 돼. 그러니까 여기가 t면 여기가 t예요. 얘도 몇이에요? 요거는 높이 차이니까 요게 y는 0이잖아요. 이게 y는 t-4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여기 뺀 t-4의 제곱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넓이의 대값이 소값이에요? 대값이요? 이거 뭐 함수로 나와 있는 건 없죠. 그거 나와 있지 않으면 t로 돼 있으니까 그냥 이게 혹시 fx로 잡혀 있나요? 안 잡혀 있죠? 그럼 그냥 ft로 잡으면 되고, 만약에 f로 잡혀 있으면 그냥 gt로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f 헷갈리니? g로 갈까요? g로 갑시다. 그냥 gt를 잡고 이 친구 뭐라고 간다? 그러면 상한가 넣으니까 2분의 1 t에다가 요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t 곱하기 t-4의 제곱 요거죠. 근데 이거 무조건 범위 쓰셔야 돼요. 요 별표. 그러니까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곡선 P가 어떻다 했냐면 곡선 P 위의 점이 0, 이 A, O에서 A까지 이 곡선을 움직인다 되어 있거든요.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 t는 x값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인 거야? x값이? 그치, 0에서 4까지죠. 맞아요? 근데 그게 혹시 거기까지라고 돼 있나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설명이? 포함이에요? 지금? 사이를 움직이는 사이라고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사이니까 빼고 하시면 돼요. 빼고. 이제 0과 4를 빼고 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0, t, 4 이렇게 가시면 돼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2분의 1의 t제곱 t-4의 제곱이죠. 자, 요거 제가 할 말이 하나가 있는데 봐요. 이거 사실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이거 그릴 줄 알아 몰라? 알죠? 맞아요? 이거 어떻게 그려져? 0, 4에서 튕겨나오죠. 부드럽게. 이거잖아요. 그럼 얘가 몇이라고 했어요, 내가 아까? 0과 4의 중점, 즉 2라고 했죠. 그러니까 2에서 최대 나오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만 정했으니까 0에서 4까지만 정했으니까 이 노란색이 실제함수인 거야. 여기 지금 없는 거고 0에서 4까지만 정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실제함수인 거야. 이게 지금 GT인 거야. Y. 실제로 나머지는 그냥 연하게 생각하시면 뭐 점점점으로 생각하든 연하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 함수가 뭐가 된다? 최대값이 그냥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g2. 2 넣으면 몇이야? 4랑 4죠. 그러면 2 나누면 8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8이다. 최대값이 그냥 8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뭘 알아야 돼요? 지금 이거 그리는 방법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근데 원래 정석은 이게 아니죠. 정석은 어떻게 가야 돼요? 당연히 미분해서 뭐 해야 돼요? 미분해서 는영 찾아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석으로 갑시다 이제. 요게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가고 첫 번째 방법. 그럼 이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곱미분하면 되죠. 상수는 바깥에 빼도 돼요. 상수 바깥에 빼고 미분, 안미분, 안미분, 미분이요. 그러면 미분하면 2t, 안미분 가만히 있고요. 그 다음에 안미분, 미분하면 2t 마이너스 t-4에 이렇게 되죠. 왜냐면 요거 성미분 해봤자 1이니까 요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보면 t랑 t-4로 다시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 2로도 묶을 수 있네요. 2로 묶으면 그 다음에 t랑 t-4로 하나씩 묶을게요. 그럼 여기는 t- 하나 남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남죠? t가 하나 남나요? 플러스 t?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고 결국 이 친구는 여기 약분되면서 t-4 2t-4네요. 따라서 이 친구는 다시 2로 묶으면 t-4 t-2예요. 즉 0하고 4하고 2에서 뭐를 가져요? 는영이 되죠. 미분한 게. 그럼 얘는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0, 2, 4에서) 미분한 게 이렇게 된 거고요. G'T가. 그러면 GT는 뭐가 돼요? 감소 증가, 감소 증가잖아요.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결국 0, 2, 4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서 이렇게니까 최대값 몇이 나온다? 2에서. 그러니까 G가 최대값입니다. 지금 몇이다? 네, 8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저렇게 푸는 게 당연히 정석이고 서술형이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냥 이렇게 풀어도 답이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알면 훨씬 편해지는 거죠. 요거 알면. 그림 법 알면. 괜찮아요? 네. 넘어가서 요 14번만 할게요. 자, 15번은 안 할게요. 14번 보면
아래 그린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그냥 생각만 하면 되거든요. 정사각형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접어서 어떻게 된대요? 뚜껑이 없는 걸로 만든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없애고 여기 없애고 요 박스를 그냥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는다는 거야. 그럼 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당연히 x로 잡아야겠죠. 모르니까. 이 x로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로 잡으면 될까요? 여기는 얘들아. x가 양쪽에 있으니까? 그치, 6 마이너스? 오케이, 2x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얘가 밑면이 둘 다 6 마이너스 2x야. 얘도 6 마이너스, 밑변이 하나, 두 개가. 근데 높이가 뭐가 돼요? x가 되죠, 높이가. 그래서 따라서 뭐가 된다, 얘는? 이거는 fx로 바뀌어, 바로. (6 마이너스 2x가) 2개, x가 1개, 요거죠. 자, 근데 얘도 쉬운 풀이가 됩니다. 봐요. 얘가 0이고 얘 3이죠. 따라왔어요? 근데 3이 몇 개야? 2개고 0이 1개잖아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일단 최고차항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그러면 플러스로 시작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3차니까 오른쪽 위에서 끝나고 왼쪽 아래에서 시작할 거야. 그러고 네, 이거 두 번째 방법. 얘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0과 3을 지나가면서 0에선 어떻게 되고 지나가고 3에서는 튕겨나가는 거야. 그래서 0에선 지나가고 3에서는 부드럽게 튕겨나온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실제로 한 요 정도. 요 그리시면 되고. 따라왔어요? 요게 이제 y는 fx. 바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x 범위를 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조건 이런 길이가 0보다 크다. 요거 하세요. 요거 하면 x 범위가 나올 거야. 뭐 x 범위, 뭐 아니면 뭐 t 범위, or t 범위 같은 거. 요런 게 이제 다 나올 겁니다. 길이가 0보다 크다 하면. 그러면 길이가 0보다 크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x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6-2x가 0보다 커요. 그럼 얘는 x가 0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은 거니 합치면 0부터 3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0부터 3까지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니까 실제로 이게 좀 제가 좀 작게 그렸는데 원래 좀 크게 그려야 되는데 조금만 지금 크게 그릴게요.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너무 잠시만요. 여기서 가파르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 정도 상황이고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때 뭐가 되겠어요? 이때 최대가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비율 관계 안 배웠지만 아까 이거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1대 2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알면 사실 여기 이제 1인 걸 알긴 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가면 쓸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못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1에서 최대값 나와요. 그래서 비율 관계에서 1 넣어서 뭐가 된다? 최대가 되니까 F1이 몇이야? 1 넣으면 F1이 최대값 1 넣으면 뭐가 되고 4의 제곱 1 해서 16 되겠네. 근데 원래 정석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정석대로 가야죠. 이 문제는 비율관계 아직 잘 아는 게 아니니까 미분 때려서 왼쪽 미분하면 2에 6-2x.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이거 속미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본인이 속미분 잘 못하면 다 전개해서 가야 되는데 웬만하면 속미분도 연습하시고요. 해서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죠. 그러니까 왼쪽 미분, 오른쪽 앞미분 한 거예요, 지금. 왼쪽 미분, 오른쪽 앞미분. 더하기.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오른쪽 잘 쓰면 오른쪽 쓰세요. 앞미분, 미분이니까 요게 되겠죠? 제곱. 그래서 요 두 친구를 묶으면 6-2x만 바로 묶으면요.
2랑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하나 나오고 여기는 제곱이니까 하나 남았죠. 플러스 6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 정리하면 6 마이너스 2x에 6 마이너스 6x죠. 따라서 이건 이제 다시 정리하면요. 앞에는 3으로 묶고 앞에는 2로 묶고 뒤엔 6으로 묶여요. 그래서 12 3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x니까 1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에요. 아, 이건 아까 거죠? 이렇게. 따라서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해야 되니까 미분에서 1에서 3이구나 이거고요.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니까 이 fx가 f'x가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1이고 이 친구가 3, 이 친구가 0이 어딘지 모르지만 요쯤일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마무리하면 0과 3에서 이제 뭐가 큰지 모르는데 0 넣어보면 이거 지금 0이거든요. 그리고 3 넣어봐도 0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현재 실제로 x축에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둘 다 0 넣어서 0이고 3 넣어서 0이기 때문에 0,0 지나고 3,0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1에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최대가 되는 거야. 그 아까 그림이 이제 이건 거야. 그래서 얘는 0에서 3까지만 보기 때문에 지금 범위가 네. 여러분 요것만 써주세요 얘들아. 요 1번 요 fx6이 있잖아요. 요게 0과 3 사이 요거 써주세요. 요거 안 쓰면 헷갈리겠다. 네, 요거 써주시고 있고 요것도 별표. 그래서 얘도 0과 3 사이니까 네, 요렇게 그려서 요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뭐가 된다? 네. F1이 되고 정답이 뭐가 된다? 16이 정답이 된다. 네,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